엄마, 크리스마스에 같이 있어줘.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나는 크리스마스 이브에도 일하러 가야 했습니다. 2억을 준다는 그 사람 앞으로 35년 전 내 선생님이었던 박민재. 제 이름은 한영숙입니다. 올해 52. 3년 전 남편을 교통사고로 떠나보냈고 혼자 딸을 키우며 가정부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딸이 급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골수 이식과 치료비로 2억이 필요했습니다. 크리스마스에 딸 곁에 있어주고 싶었지만 돈 때문에 일을 해야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연과 그 깊이를 전해드립니다. 모두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크리스마스에 찾아온 금기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52세 가정부와 60세 재벌 회장, 35년 전 고등학교 선생님과 제자였던 두 사람이 딸을 살리기 위해 그리고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다시 만나 금기를 넘는 이야기. 하늘 같은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12월 5일 목요일 오후 3시 서울 대병원 혈액종양내과 중환자실이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데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찔렀어요. 형광등 불빛이 너무 밝아서 눈이 부셨습니다. 312호실 앞에 멈춰서서 문 앞에 붙은 이름표를 봤습니다. 환자 이수진 19세. 내 딸이었어요. 심호흡을 하고 손잡이를 잡으려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웃어야 돼. 수진이 앞에서는 울면 안 돼.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하얀 침대 위에 수진이 누워 있었습니다. 링거가 팔에 꽂혀 있었어요. 창백한 얼굴이 너무 작아 보였죠. 엄마. 수진이 고개를 돌려 나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기운이 없어 보였어요. 수진아, 오늘 컨디션은 어때? 침대 옆에 앉으며 최대한 밝은 목소리로 물었죠. 괜찮아요. 아침에 주사 맞았는데 좀 나아진 것 같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수진의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어요. 눈 밑엔 시커먼 다크서클이 자리 잡고 있었죠. 손등엔 주사 자국이 여러 개 보였습니다. 가슴이 미어졌어요. 밥은 먹었어? 네, 아까 미역국 조금 먹었어요. 수진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병실 창 너머로 병원 앞마당이 보였어요. 커다란 크리스마스 트리가 세워져 있었죠. 형형색색의 전구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엄마, 응? 저기 트리 예쁘지? 벌써 크리스마스 시즌이네. 그러게. 시간 참 빠르다. 수진이 잠시 침묵하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엄마, 올해 크리스마스에는 같이 있어줄 수 있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목구멍이 막혔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게 느껴졌죠. 그럼 당연하지. 엄마가 같이 있어줄게. 거짓말이었습니다. 나는 크리스마스에도 일을 해야 했어요. 새 집의 가정부 스케줄이 이미 잡혀 있었죠. 크리스마스엔 시급이 1.5배라서 그 돈이 절실했습니다. 진짜? 수진의 눈이 반짝였어요. 응, 진짜야.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수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가늘어진 머리카락이 손끝에 느껴졌어요. 항암 치료 부작용으로 머리카락이 많이 빠져 있었죠. 엄마, 그럼 크리스마스에 케이크 먹을 수 있어요? 당연하지. 딸기 케이크 좋아하잖아. 헤헤, 좋아. 수진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3년 만에 보는 밝은 웃음이었어요. 하지만 나는 웃을 수 없었죠. 미안해, 수진아. 엄마가 거짓말했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1시간쯤 수진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잠이 든 수진의 이마에 키스를 하고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 나오자마자 눈물이 쏟아졌어요. 화장실로 뛰어들어가 세면대를 붙잡고 소리 없이 울었죠.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은 처참했습니다.
쉰둘.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요? 주름진 눈가, 푸석푸석한 피부,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3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나는 매일 일만 했어요. 아침 6시에 일어나 밤 11시까지 새 집을 돌아다니며 청소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했습니다. 손은 거칠어졌어요. 허리는 구부정해졌죠. 웃는 법도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딸마저 핸드폰이 울렸어요. 주치의 선생님이었습니다. 보호자님,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네, 선생님. 골수 이식이 필요합니다. 빨리 하셔야 해요. 손이 떨렸죠. 비용은 얼마나 될까요? 이식 비용이 1억 5천입니다. 그 외 항암 치료랑 입원비 합치면 대략 2억 정도 예상됩니다. 2억. 머리가 하얘졌어요. 언제까지 마련해야 하나요? 빠를수록 좋습니다. 늦어도 다음 달 안으로. 전화를 끊고 주저앉았습니다. 차가운 화장실 바닥이 엉덩이에 닿았어요. 내가 한 달에 버는 돈은 350만 원이었습니다. 새집 가정부 월급이 전부였죠. 월세 80만 원에 모친 요양병원비 300만 원을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었어요. 저축은커녕 빚만 늘어났습니다. 어떻게 2억을 마련하죠? 어떡하지? 어떻게?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오후 5시가 되어서야 겨우 일어나 병원을 나왔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향했어요.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지나갔습니다. 거리마다 크리스마스 장식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웃으며 걸어 다녔죠. 하지만 나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구로 디지털단 지역에서 내려 골목길을 걸었어요. 낡은 다세대 주택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습니다. 좁은 계단을 올라 3층 원룸 문을 열었어요. 4평짜리 방, 침대 하나, 작은 옷장 하나, 미니 냉장고가 전부였습니다. 가방을 던지고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금이 간 천장, 곰팡이 핀 모서리, 깜빡이는 형광등. 3년 동안 이렇게 살았죠. 수진아, 미안해. 엄마가 무능해서. 눈물이 또 흘렀어요. 핸드폰을 꺼내 캘린더를 확인했습니다. 12월 10일 일요일 재벌 자선행사 배식 봉사. 자원봉사 단체에서 연락이 왔었어요. 한영숙님, 이번 일요일 자선행사 오실 수 있으세요? 식사 제공되고 봉사 시간도 인정됩니다. 공짜 밥이라도 먹을 수 있다는 생각에 신청했었죠. 한숨을 쉬고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지만 그냥 누워 있었어요. 그렇게 12월 10일 일요일이 왔습니다. 오전 9시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앞 광장이었어요. 큰 천막이 여러 개 쳐져 있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노숙인과 독거노인분들이 줄을 서고 계셨죠. 한영숙님, 여기서 국 배식해 주세요. 봉사 담당자가 국자를 건네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큰 솥 앞에 섰어요. 미역국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김이 얼굴에 닿았어요. 구수한 냄새가 났죠. 국 하나 주세요. 할머니 한 분이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국을 떠서 드렸어요. 그렇게 1시간쯤 배식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주변이 술렁거렸습니다. 재벌 회장님들 오신대. 진짜? 누구? 민재산업 박민재 회장님이랑 다른 분들. 국내 10대 그룹 중 하나였죠. 재벌 회장님이라. 저런 분들은 다른 세상 사람들이지. 고개를 숙이고 계속 국을 떴어요. 국 하나 주세요. 낮고 차분한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네, 여기. 국자를 들어 올리다가 멈췄어요. 그릇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정장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흰머리가 섞인 짧은 머리, 깊은 눈빛,
다부진 턱선. 60세쯤 되어 보였어요. 하지만 나는 그 얼굴을 알고 있었습니다. 35년이 지났어도 잊을 수 없는 얼굴이었죠. 심장이 쿵 뛰었어요. 설마, 민재 선생님? 남자도 나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어요. 몇 초간의 침묵이 흘렀죠. 남자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영수가, 그 목소리, 35년 전 그대로였어요. 정말, 너니? 국자가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주변 사람들이 돌아봤어요. 죄송합니다. 황급히 허리를 숙여 국자를 주우며 손이 계속 떨렸죠. 박민재는 그대로 서서 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영수가 정말 너구나. 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나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어떡하지? 뭐라고 해야 하지? 잠깐 시간 괜찮아? 박민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네. 이야기 좀 나눴으면 해서. 근처에 카페 있는데.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35년 만이었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마지막으로 본 뒤 처음이었죠. 저는 봉사 시간이 담당자분께 제가 말씀드릴게. 괜찮아. 박민재가 봉사 담당자에게 가서 뭐라고 말하는 게 보였습니다. 담당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나를 봤어요. 한영숙님, 오늘은 일찍 가셔도 괜찮습니다. 앞치마를 벗고 박민재를 따라갔습니다. 코엑스 맞은편에 있는 작은 카페였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따뜻한 공기가 얼굴에 닿았죠. 캐럴이 잔잔하게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창가 자리에 앉았고 박민재가 메뉴판을 건넸습니다. 뭐 마실래? 아메리카노요. 난 카페라떼. 잠깐만. 박민재가 카운터로 가서 주문하고 돌아와 마주 앉았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창밖으로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있었죠. 크리스마스 쇼핑을 하는 사람들, 연인들, 가족들. 35년이네. 박민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네. 그러네요. 많이 변했어. 아니, 여전히 예쁘긴 한데. 세월이 흘렀구나.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선생님도 많이 변하셨어요. 나야 뭐. 이젠 예순인걸. 카페 직원이 커피를 가져다 줬습니다. 따뜻한 김이 올라왔어요. 박민재가 카페라떼를 한 모금 마시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지냈어? 그냥 평범하게요. 거짓말이었어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3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났고 딸은 백혈병에 걸렸으며 나는 매일 새 집을 돌아다니며 청소하고 있었죠. 결혼은 했어? 네, 했었어요. 3년 전에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박민재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미안해. 힘들었겠다. 괜찮아요. 이제 좀 괜찮아졌어요.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하나도 괜찮지 않았어요. 자녀는? 딸 하나 있어요. 19살. 그렇구나. 박민재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나도 결혼했었어. 30년 살았는데 3년 전에 아내가 암으로 세상을 떠났어. 그러셨군요. 사랑은 없었어. 정략 결혼이었거든. 부모님이 정해준 사람이랑. 가슴이 찔렸습니다. 35년 전 박민재의 부모님은 우리 관계를 강력하게 반대했었어요. 그래도 아들 둘은 낳았어. 지금 둘 다 미국에 있는데 1년에 한 번 통화할까 말까야. 쓸쓸한 미소가 입가에 걸렸죠. 외로우시겠어요. 응, 많이 외로워. 박민재가 나를 똑바로 봤습니다. 특히 크리스마스가 제일 싫어. 혼자 있는 게 더 도드라지거든. 크리스마스? 나도 마찬가지였어요. 딸 곁에 있어주지 못하는 죄책감, 일하러 다녀야 하는 현실.
저도요. 너도? 네. 크리스마스에도 일해야 해서요. 무슨 일에? 말해야 할지 망설여졌습니다. 하지만 숨길 수도 없었어요. 가정부요. 새집 다니면서 청소하고 있어요. 박민재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남편 사고로 인해 생활비 벌려고 하고 있어요. 힘들겠다. 괜찮아요. 익숙해졌어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박민재가 잠시 침묵하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죠. 혹시 어려운 일 있어? 심장이 쿵 뛰었습니다. 말해야 하나? 말하지 말아야 하나? 하지만 입이 먼저 열렸어요. 딸이 백혈병이에요. 박민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백혈병? 네. 급성 백혈병이라서 골수이식이 필요한데 목이 메었어요. 눈물이 핑 돌았죠. 비용이 2억 정도 든대요. 2억. 박민재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언제까지 마련해야 해? 다음 달 안으로요. 빨리 해야 한대요. 지금 얼마나 모았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나도 못 모았어요. 매달 버는 돈이 350만 원인데 월세랑 어머니 요양병원비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어서요.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미안해요. 이런 얘기 하려던 건 아니었는데. 아니야. 괜찮아. 박민재가 냅킨을 건넸습니다. 눈물을 닦았어요. 영수가. 네. 박민재가 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도와줄 수 있어. 네. 2억. 내가 도와줄게.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선생님, 그게 무슨 진심이야. 딸 살려야지. 내가 도와줄게. 하지만 너무 큰 돈인데 나한텐 큰 돈 아니야. 걱정하지 마. 박민재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35년 만에 느끼는 그의 체온이었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민재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영수가 기억나? 고3 때. 네. 넌 내 제자였고 난 신임 체육교사였지. 가슴이 뛰었습니다. 처음 본 날 기억나? 체육 시간에 달리기 하는데 넌 꼴찌했잖아. 맞아요. 달리기 못했어요. 그런데 포기 안 하고 끝까지 뛰더라. 그게 인상 깊었어. 박민재가 나를 봤습니다. 그때부터 눈에 밟혔어. 자꾸 생각나고. 저도 선생님이 멋있어 보였어요. 졸업식 끝나고 고백했잖아. 네. 35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교무실 뒤편에서 박민재 선생님을 기다렸었어요. 저는 선생님에게 기습적으로 입맞춤을 하고 도망갔죠. 그날 처음이었어요. 그때 정말 행복했어요. 나도. 박민재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근데 부모님한테 들켰잖아. 우리 관계. 교사가 제자랑 사귀면 안 된다고. 스캔들 나면 교직 박탈당한다고. 박민재가 쓸쓸히 웃었어요. 결국 널 놓쳤어. 용기가 없어서. 아니에요. 어쩔 수 없었어요. 35년 동안 후회했어. 너를 지키지 못한 게.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저도 선생님 잊지 못했어요. 정말? 네. 다른 남자랑 결혼했지만 첫사랑은 잊히지 않았어요. 박민재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딸 낳고 남편이랑 살면서도 가끔 선생님 생각났어요. 나도 그랬어. 박민재가 내 손을 꽉 쥐었습니다. 30년 동안 정략 결혼한 아내랑 살면서도 널 생각했어. 선생님, 그래서 이번엔 놓치고 싶지 않아. 박민재가 나를 똑바로 봤습니다. 영수가 내일 저녁에 만날 수 있어? 자세한 얘기하고 싶어. 한남동에 내 집이 있어. 주소 보낼게.
저녁 7시쯤. 알겠어요. 카페를 나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에 닿았어요. 박민재가 나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내일 봐, 영수가. 네, 선생님. 박민재가 손을 흔들며 떠났어요. 나는 그 자리에 서서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35년 만에 다시 만난 첫사랑. 그리고 2억이라는 돈. 내일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걸까? 핸드폰이 울렸어요. 문자였습니다. 박민재였죠. 내일 저녁 7시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기다릴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오후 3시 서울 대병원 중환자실이었습니다. 수진아. 엄마. 수진이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침대 옆에 앉으며 최대한 밝게 웃었습니다. 오늘 컨디션은 어때? 좋아요. 아까 주사 맞았는데 별로 안 아팠어요. 거짓말인 걸 알았어요. 수진의 손등엔 멍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저기 봐. 트리 불 켰어. 병원 앞마당에 크리스마스 트리가 반짝이고 있었어요. 예쁘다. 엄마,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잖아. 저녁에 같이 있을 수 있어?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지난번에 크리스마스엔 같이 있어준다고 했잖아. 수진아, 미안한데. 엄마가 오늘 일이 있어서. 수진의 얼굴이 굳었어요. 일이요? 응. 급하게 연락이 와서. 괜찮아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바쁜 거 알아요. 저 혼자서도 괜찮아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수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괜찮다니까요. 간호사 선생님이 케이크 사주신대요. 1시간쯤 수진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엄마 이제 가봐야 해. 네, 조심히 가요. 수진의 이마에 키스하고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 나오자마자 눈물이 쏟아졌어요. 화장실로 뛰어들어가 세면대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오후 6시 지하철을 탔습니다. 한남동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어제 카페에서 만난 박민재 선생님. 자세한 얘기하고 싶다고 했죠. 2억을 정말 그냥 줄까요? 지하철 안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연인들, 가족들, 크리스마스 선물을 든 사람들. 나만 혼자였어요. 나는 뭐 하는 거지? 딸은 병원에 혼자 있는데 나는 남자를 만나러 가고 있었습니다. 한남역에서 내렸어요.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하얀 눈송이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있었죠. 10분쯤 걸어 높은 건물 앞에 섰습니다. 고급 펜트하우스였어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영수가. 박민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네, 선생님. 들어와. 20층으로 올라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문이 열리며 박민재가 나왔습니다. 왔구나. 추웠지? 괜찮아요. 넓은 거실이 펼쳐졌어요. 큰 창으로 한강 야경이 보였습니다. 거실 한쪽에 크리스마스 트리가 세워져 있었지만 불은 꺼져 있었죠. 코트 벗어. 앉아. 커피 줄까? 네, 감사합니다. 소파에 앉았어요. 박민재가 커피 2잔을 가져왔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딸은 괜찮아? 네. 병원에 있어요.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혼자 있겠네. 네. 혼자 있어요. 많이 미안하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네. 너무 미안해요. 나도 혼자야.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박민재가 한숨을 쉬었어요. 아드님들은요? 미국에 있어. 연락도 안 해. 쓸쓸한 미소가 입가에 걸렸죠. 그래서 더 외로워. 크리스마스가 제일 싫어. 저도요. 그래서 너에게 와달라고 한 거야.
박민재가 일어나 서재로 갔어요. 잠시 후 통장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열어봐.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열었습니다. 잔액 2억 원. 숨이 멎었어요. 내 이름으로 만들었어. 내일 아침에 바로 병원에 입금해.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정말 울지 마. 박민재가 냅킨을 건넸어요. 하지만 이렇게 큰 돈을 그냥 영수가 박민재가 나를 똑바로 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사실 부탁이 있어. 부탁이요? 응. 박민재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강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너무 외로워. 혼자 사는 게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래서 가끔 와줬으면 해서. 네. 내일 크리스마스부터 시작하자. 매주 금요일 저녁 8시에 여기로 와줘. 내일이요? 응. 내일이 금요일이잖아. 크리스마스? 가정부로.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가정부요? 응. 청소하고 저녁 만들어주고 같이 시간 보내주면 돼. 얼마나요? 새해까지. 1월 말까지만.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그게 전부예요? 응. 그게 전부야. 박민재가 쓸쓸히 웃었습니다. 2억은 조건 없이 주는 거야. 딸 살려야지. 눈물이 또 흘렀어요. 알겠어요. 부담스러우면 안 해도 돼. 아니에요.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하겠습니다. 선생님 도와주신 것도 있고, 저도 선생님 곁에 있고 싶어요. 박민재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고마워, 영수가. 제가 더 감사하죠. 박민재가 미소 지으며 크리스마스 트리로 갔습니다. 스위치를 눌렀어요. 트리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빨강, 파랑, 초록, 금색 불빛들이 반짝였어요. 예쁘네. 내일부터 혼자가 아니니까 트리도 의미가 생기는 것 같아.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오늘은 이만 가봐. 눈도 오는데 조심히 가. 네. 코트를 입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려는데 박민재가 불렀어요. 영수가. 네. 내일 기다릴게. 네, 선생님. 밖으로 나왔어요. 눈이 더 많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세상이었어요. 핸드폰을 꺼내 통장을 다시 봤습니다. 2억 원. 딸을 살릴 수 있는 돈. 하지만 동시에 가슴 한편이 무거웠어요. 가정부라. 정말 그게 전부일까? 지하철역으로 걸어가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어요. 크리스마스 이브의 밤. 딸은 병원에 혼자 있고 나는 2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매주 금요일 그 남자를 만나기로 약속했죠. 이게 맞는 걸까? 12월 25일 금요일 크리스마스 저녁 7시 30분 한남동 펜트하우스 앞에 섰습니다. 손에는 청소도구 가방이 들려 있었어요. 고무장갑, 걸레, 세제, 앞치마. 심호흡을 하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영수가. 네, 선생님. 문이 열렸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20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박민재가 서 있었어요. 캐주얼한 니트에 청바지 차림이었습니다. 왔구나. 네, 선생님. 크리스마스인데. 괜찮으세요? 괜찮아. 오히려 고마워. 혼자 있기 싫었거든. 박민재가 쓸쓸히 웃었어요. 딸은? 오늘 아침에 병원 갔다 왔어요. 2억 입금했어요. 수술 날짜 잡혔고요. 다행이다. 가방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청소 어디부터 시작할까요? 박민재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청소는 안 해도 돼. 네. 사실은 말이야.
박민재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강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가정부는 핑계였어. 심장이 쿵 뛰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2억 그냥 주고 싶었어. 근데 내가 안 받을 것 같아서 가정부라는 명분을 만든 거야.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선생님, 그냥 널 보고 싶었어. 곁에 두고 싶었어.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저도 이렇게 와서 좋아요. 박민재가 미소 지었어요. 고마워. 그래서 앞으로도 와줄래? 가정부가 아니라 그냥 나랑 시간 보내러. 네. 계속 올게요. 고마워. 손을 놓고 주방으로 향했어요. 저녁 준비했어. 같이 먹자. 제가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오늘은 내가 했어. 식탁을 보니 음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된장찌개, 제육볶음, 계란말이, 김치. 선생님이 직접 하셨어요? 응. 혼자 살다 보니 요리도 배웠어. 마주 앉아 식사를 시작했어요.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맛있어요. 다행이다. 박민재가 밥을 뜨며 물었어요. 선생님은 왜 재혼 안 하셨어요? 재혼? 생각도 안 해봤어. 사랑 없는 결혼 한 번으로 충분해. 외로우셨을 텐데. 많이 외로웠지. 특히 크리스마스엔. 박민재가 거실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가리켰어요. 저거 봐. 직원이 장식해줬어. 나 혼자서는 할 생각도 안 나더라. 불이 꺼진 트리가 쓸쓸해 보였습니다. 같이 불 켤까요? 응. 크리스마스 트리요. 같이 켜요. 박민재가 미소 지었어요. 그래, 그러자.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거실로 가서 트리 앞에 섰어요. 박민재가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트리에 불이 들어왔어요. 빨강, 파랑, 초록, 금색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예쁘네. 그러게. 나란히 서서 트리를 바라봤어요.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습니다.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영수가 여기 앉아. 박민재가 소파를 가리켰어요. 나란히 앉았습니다. 크리스마스에 뭐 하고 싶어? 저요? 응. 이제부터 매주 금요일 함께 보낼 건데 뭐 하고 싶은지 물어보고 싶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나는 일만 했어요. 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그런 건 생각해 본 적도 없었죠. 저는 그냥 이렇게 있는 것만으로도 좋아요. 그래. 네. 따뜻한 곳에서 누군가랑 함께. 이런 시간이 오랜만이에요. 박민재가 내 손을 잡았어요. 나도. 선생님은요? 뭐 하고 싶으세요? 나. 박민재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냥 너랑 이야기하고 싶어. 매주 금요일 이렇게. 어떤 이야기요? 아무 얘기. 오늘 뭐 했는지, 무슨 생각했는지, 힘든 일은 없었는지. 박민재가 미소 지었어요. 그런 평범한 얘기들. 혼자 살면 그게 제일 그리워.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도요. 그런 게 좋아요. 그럼 앞으로 매주 금요일은 우리 시간이야. 네. 박민재가 일어나 서재로 갔어요. 잠시 후 작은 상자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이게 뭐예요? 열어봐. 상자를 열었어요. 예쁜 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작은 별 모양 펜던트였어요. 선생님, 크리스마스 선물. 받아줘. 이렇게 비싼 걸. 비싼 거 아니야. 그냥 내가 오늘 와줘서 고마워서. 박민재가 상자에서 목걸이를 꺼냈어요. 뒤돌아봐. 돌아앉았습니다. 박민재의 손이 내 목에 닿았어요. 목걸이를 채워주는 손길이 부드러웠습니다. 됐어. 잘 어울려. 거울을 봤어요. 목에 반짝이는 별이 걸려 있었습니다.
예뻐요. 응, 내가 더 예뻐.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고마워요, 선생님. 고맙긴. 나한테 와줘서 내가 고마운 거지. 박민재가 나를 안았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어요. 35년 만에 느끼는 그의 품이었죠. 영수가, 네, 난 아직도 널 사랑해.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선생님, 진심이야. 저도 선생님 사랑해요. 박민재가 내 얼굴을 감싸 안았습니다. 입술이 가까워졌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죠. 하지만 박민재가 멈췄습니다. 아니야. 천천히 하자. 네. 너무 급하게 하고 싶지 않아. 이번엔 제대로 하고 싶어. 박민재가 미소 지었어요. 시간 많아. 천천히 가자. 나도 미소 지었습니다. 네, 선생님. 그날 밤 우리는 트리 앞에서 이야기만 나눴어요. 어릴 적 꿈, 좋아하는 음악, 보고 싶은 영화. 사소하지만 따뜻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밤 11시가 되어 일어났어요. 이제 가봐야겠어요. 조심히 가. 다음 주 금요일에 또 와줘. 네, 꼭 올게요. 현관까지 배웅을 나왔어요. 영수가, 네. 박민재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오늘, 저야말로요. 밖으로 나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며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작은 별이 손끝에 닿았어요. 밖으로 나오니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따뜻했어요.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35년 만에 다시 시작하는 사랑. 이번엔 끝까지 갈 수 있을까요? 1월 1일 금요일 새해 첫날. 저녁 7시 30분 나는 한남동 펜트하우스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평소와 다른 것이 들려 있었어요. 마트에서 산 와인 한 병이었죠. 9,900원짜리 싸구려였지만 내가 살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선생님께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어 2억이라는 돈으로 딸을 살렸으니까요.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은혜였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박민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영수가, 네, 선생님. 문이 열리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20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며 박민재가 나왔어요. 왔구나. 새해 복 많이 받아. 선생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거실로 들어가니 크리스마스 트리가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한강 야경이 보였죠. 박민재가 내 손에 든 와인을 보며 물었어요. 이게 뭐야?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저기, 선생님께 너무 고마워서요. 한잔하고 싶어요. 박민재가 잠시 나를 바라보더니 미소 지었어요. 그래, 좋아. 와인을 받아들고 주방으로 가더니 와인잔 2개를 가져왔습니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어요. 박민재가 와인을 따르며 붉은 액체가 잔에 찰랑거렸습니다. 새해 첫날 건배하자. 잔을 부딪히자 따링 소리가 울렸어요. 건배. 와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어때요? 괜찮은데? 내가 사온 거라서 더 맛있어. 얼굴이 더 뜨거워지며 나도 와인을 마셨어요. 달콤하면서도 쌉싸름한 맛이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고마워요. 수진이 수술 날짜 잡혔어요. 언제? 다음 주 월요일이요. 잘 될 거야. 박민재가 와인을 한 모금 더 마시고 나도 마셨습니다. 잔이 비었어요. 한 잔 더 할래? 네. 박민재가 와인을 더 따라주며 2번째 잔을 마시니 머리가 어지러질했습니다. 몸이 나른해졌어요. 영수가 얼굴 빨개졌어. 술을 잘 못해서요. 천천히 마셔. 침묵이 흐르고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어요.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새해 첫날
사람들은 모두 가족과 함께 있겠지만 우리는 여기 둘만 있었습니다. 선생님, 응? 35년 동안 정말 외로우셨죠? 박민재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많이 외로웠지.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아내랑 살면서도 아들 키우면서도 늘 공허했어. 저도 그랬어요. 와인을 한 모금 더 마시며 말을 이었습니다. 남편이랑 살면서 행복한 적 없었어요. 그냥 딸 때문에 살았어요. 박민재가 나를 보며 눈이 마주쳤어요. 영수가 심장이 빨리 뛰고 박민재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늘 선생님 생각했어요. 와인잔을 내려놓자 박민재도 내려놓았어요. 침묵이 흐르며 서로를 바라만 봤습니다. 공기가 무거워지고 호흡이 가빠졌어요. 박민재가 천천히 손을 뻗어 내 뺨을 감싸 안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영수가, 네, 안 되는 거 아는데. 박민재의 얼굴이 가까워지며 입술이 닿았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했어요. 35년 만에 키스였죠. 키스가 깊어지며 박민재의 손이 내 허리를 감싸 안았어요. 나는 그의 목에 팔을 둘렀습니다. 숨이 가빠졌어요. 입술을 떼고 서로를 바라보니 눈빛만으로도 알 수 있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어요. 박민재가 나를 안아 올려 침실로 향했습니다. 침대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으며 물었어요. 괜찮아?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나는 그의 손을 잡았어요. 저도 원해요. 사랑해, 영수가. 저도 사랑해요, 선생님. 다시 키스하며 더 깊어졌어요. 박민재의 손이 내 등을 쓰다듬자 온몸이 떨렸습니다. 거리가 사라지며 체온이 느껴졌어요. 심장 소리가 들렸죠. 블라인드가 내려지고 조명이 희미해졌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서로를 놓지 않았어요. 35년 동안 억눌렀던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새벽까지 함께였어요.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비추며 눈을 뜨니 박민재가 옆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어요. 나는 조용히 그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꿈이 아니구나. 박민재가 눈을 뜨며 물었어요. 잘 잤어? 네. 선생님은요? 나도. 박민재가 나를 끌어안으며 물었습니다. 후회 안 해? 아니요. 하나도요. 박민재가 내 이마에 키스하며 속삭였어요. 사랑해, 영수가. 저도 사랑해요. 그날 아침 우리는 침대에서 말없이 안고 있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어요. 오전 10시가 되어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이제 가봐야겠어요. 조심히 가. 수진이한테 잘 전해. 네. 현관까지 배웅을 나온 박민재가 내 손을 잡았어요. 사랑해. 저도 사랑해요. 키스를 한 번 더 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며 거울을 보니 붉어진 얼굴에 반짝이는 눈이었어요. 행복한 표정이었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몸은 따뜻했어요.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가며 창밖을 바라보니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새해 첫날 금기를 넘었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사랑을 느꼈으니까요. 1월 6일 월요일 수진이의 골수이식 수술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오전 8시부터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며 손이 떨렸어요. 5시간. 긴 시간이었죠. 오후 1시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습니다. 수술 잘 됐습니다. 이식도 성공적이고요. 눈물이 쏟아졌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회복실로 옮겨진 수진이를 보니 평화롭게 자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지켜줄게. 박민재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선생님,
수진이 수술 성공했어요. 정말 고마워요. 곧 답장이 왔습니다. 다행이다. 축하해. 금요일에 보자. 1월 8일 금요일 저녁 펜트하우스를 찾아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박민재가 환하게 웃으며 나를 끌어안았어요. 수진이 어때? 많이 좋아졌어요. 의사 선생님이 회복 속도가 빠르대요. 다행이다. 그날 저녁 우리는 함께 저녁을 만들었습니다. 박민재가 고기를 굽고 나는 샐러드를 만들었어요. 영수가 토마토 좀 더 줘. 네, 여기요. 평범한 부부 같았죠? 식사를 마치고 소파에 나란히 앉아 영화를 봤습니다. 박민재가 내 어깨를 끌어안으며 나는 그의 품에 안겼어요. 1월 15일 금요일 네 번째 만남이었습니다. 그날은 눈이 내렸어요. 창밖으로 하얀 눈송이들이 떨어지고 있었죠. 박민재가 와인을 따라주며 물었습니다. 영수가 다음 주면 1월 말이야.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네. 우리 약속 기억하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월 말까지만. 그게 조건이었죠. 박민재가 내 손을 잡았어요. 영수가 나 솔직히 말해도 돼? 계약 끝나도 계속 만나고 싶어.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박민재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이었어요. 나랑 같이 살래? 네. 같이 살자. 여기서 너랑 수진이랑.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영수가 나는 진심이야. 고개를 숙였어요. 선생님을 사랑하지만 수진이 때문에 온전히 선생님께 드릴 수가 없어요. 박민재가 나를 똑바로 봤습니다. 무슨 말이야? 수진이 회복하는데 몇 년 걸릴 거예요. 그동안 저는 병원에 매일 가야 하고 선생님이 기대하시는 만큼 곁에 있어줄 수가 없어요. 괜찮아. 나는 이해해. 박민재가 내 손을 꽉 쥐었어요. 너랑 수진이 둘 다 내가 돌볼게. 병원비도 회복비도 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너무 큰 부담이에요. 부담 아니야.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저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박민재가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천천히 생각해. 다음 주까지. 네. 생각해 볼게요. 그날 밤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안고 있었어요. 1월 20일 수요일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아줌마, 저 박준서예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선생님이 가끔 아들 얘기를 하곤 했었습니다. 박민재의 큰아들. 네. 안녕하세요. 혹시 우리 아버지 요즘 어떠세요? 네. 제가 미국에 있어서 연락이 잘 안 되는데. 아버지 댁에 가정부로 계시죠? 어떻게 내 번호를 알았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주에 한국 들어가요. 아버지 생신이라서 혹시 아버지 요즘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어서요. 건강하세요. 잘 지내십니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박민재의 아들이 온다. 다음 주에 1월 22일 금요일 펜트하우스에 갔습니다. 박민재에게 말해야 했어요. 선생님, 응? 아드님이 다음 주에 온대요. 박민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준서가? 네. 전화 왔어요. 생신 때문에 오신다고. 박민재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렇구나. 선생님, 저 어떡하죠? 박민재가 나를 끌어안았습니다. 괜찮아. 내가 다 이야기할게. 하지만 영수가 나는 진심이야. 너랑 같이 살고 싶어. 아들들한테도 말할 거야. 숨기고 싶지 않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는
아직 확신이 안 서요. 뭐가? 아드님들이 반대하면 박민재가 내 얼굴을 감싸 안았어요. 천천히 생각해. 내가 기다릴게. 정말요? 응, 얼마든지. 고마워요. 그날 밤 우리는 깊이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무거웠어요. 다음 주 박민재의 아들이 온다. 우리 관계를 알게 될까요? 받아줄까요? 창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이 모든 걸 덮고 있었죠. 하지만 내일은 어떻게 될까요? 1월 29일 금요일 마지막 약속의 날이었습니다. 저녁 7시 30분 펜트하우스 앞에 섰어요. 오늘이 끝이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박민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영수가, 네, 선생님. 문이 열리고 들어가니 박민재가 서 있었습니다. 왔구나. 평소와 다른 분위기였어요. 박민재의 표정이 굳어 있었죠. 선생님, 무슨 일 있으세요? 영수가 앉아. 소파에 앉자 박민재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준서가 왔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네. 내 생일이 내일인데 하루 일찍 온 거야. 너 얘기했어.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박민재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너를 사랑한다고 같이 살고 싶다고 했어. 화냈지. 당연히. 박민재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정부랑 무슨 관계냐고, 돈 때문에 접근한 거 아니냐고. 눈물이 핑 돌았어요. 내가 다 설명했어. 너랑 나의 과거, 35년 만에 다시 만난 것,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 인정 안 해. 절대 안 된다고. 박민재가 나를 똑바로 봤습니다. 준서가 지금 호텔에 있어. 내일 너를 만나고 싶대. 저를요? 응. 직접 확인하고 싶다나 뭐라나. 가슴이 답답했어요. 선생님, 저는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박민재가 인터폰을 확인하더니 표정이 굳었어요. 준서다. 내일 온다더니 지금 왔네. 박민재가 나를 보며 물었습니다. 어떡할래? 만날래?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만나겠습니다. 박민재가 고개를 끄덕이고 문을 열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가 들어왔어요. 30대 후반쯤 되어 보였죠. 박민재를 닮은 얼굴이었습니다. 왜 왔어? 이야기 끝까지 하고 싶어서요. 준서의 시선이 나에게 향했어요.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한영숙 씨죠? 네.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이야기 좀 합시다. 우리는 소파에 앉았어요. 준서가 나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솔직히 여쭤볼게요. 우리 아버지한테 얼마 받으셨어요? 준서야. 박민재가 버럭 소리쳤어요. 아버지, 제 말 들어보세요. 이건 아니잖아요. 뭐가 아니야? 가정부랑 무슨 관계를 맺으세요? 돈 노리고 접근한 거 뻔하잖아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닙니다. 뭐가 아니에요? 저는 돈 때문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진심? 준서가 비웃었어요. 52세 가정부가 60세 재벌 회장을 진심으로 사랑한다고요? 웃기는 소리. 준서야, 그만해. 박민재가 일어나 준서를 노려봤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그래?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엄마 돌아가신 지 3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계속 혼자 살라고? 그게 아니라, 나도 사람이야. 외롭고 사랑하고 싶어. 박민재가 나를 바라봤어요. 영숙이는 진심이야. 35년 전부터 사랑한 사람이고. 준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 제발 생각 좀 하세요. 회사 이미지도 있고. 난 상관없어. 박민재가 준서의 어깨를 잡았어요.
나는 영숙이랑 같이 살 거야. 내가 반대해도 준서가 나를 보며 말했습니다. 한영숙 씨, 제발 우리 아버지 그만 만나주세요. 얼마 드리면 되나요? 5억? 10억? 눈물을 닦으며 일어났습니다. 저는 선생님을 사랑합니다. 돈 때문이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35년 동안 잊지 못했습니다. 다시 만났을 때 너무 행복했어요. 준서가 비웃었어요. 믿기 힘드네요. 믿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나는 박민재를 봤어요. 선생님, 저 결정했어요. 같이 살고 싶습니다. 선생님이랑. 박민재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정말? 네. 수진이 회복하는데 시간 걸려도 아드님들이 반대하셔도 선생님 곁에 있고 싶어요. 박민재가 나를 끌어안았어요. 고마워. 사랑해. 저도 사랑해요. 준서가 일어나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좋으실 대로 하세요. 전 반대합니다. 문을 쾅 닫고 나갔어요. 박민재가 나를 꽉 안았습니다. 미안해. 준서가 절에서 괜찮아요. 이해해요. 시간이 지나면 이해할 거야. 네. 그날 밤 우리는 서로를 놓지 않았어요. 앞으로 힘든 일이 많겠지만 함께라면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선택했습니다. 사랑을 선택했어요. 3개월 후 4월. 벚꽃이 피는 계절이었습니다. 나와 수진이는 한남동 펜트하우스로 이사했어요. 박민재와 함께 살기 시작한 지 2달째였죠. 오전 9시 수진이와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골수 이식 후 3개월 검진 날이었어요. 엄마, 떨려. 괜찮아. 잘 나올 거야. 수진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체열하고 검사를 받았어요. 1시간쯤 기다리니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습니다. 보호자분, 들어오세요. 진료실로 들어갔어요. 수진 씨, 회복 상태 아주 좋습니다. 골수도 잘 자리 잡았고요.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6개월만 더 잘 관리하시면 완전히 회복될 겁니다. 수진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병원을 나오며 수진이가 내 팔을 잡았습니다. 엄마, 고마워. 나 살려줘서. 무슨 소리야? 당연한 거지. 선생님한테도 고마워. 선생님 아니었으면. 그러게. 선생님 덕분이야. 집으로 돌아오니 오후 2시였어요. 박민재는 아직 회사에 있었죠. 수진이가 주방으로 가며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 내가 만들게. 괜찮아? 응. 선생님 좋아하시는 파스타 만들어 볼 거야. 그래, 엄마가 도와줄게. 저녁 6시 박민재가 돌아왔습니다. 왔어? 네. 검진 결과 어땠어? 아주 좋대요. 의사 선생님이 회복 속도 최고래요. 박민재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선생님 덕분이에요. 아니야. 수진이가 잘 이겨낸 거지. 수진이가 주방에서 나오며 웃었습니다. 선생님, 오늘 제가 파스타 만들었어요. 오, 그래. 기대되는데? 식탁에 앉아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수진아, 맛있다. 잘 만들었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제 요리도 배워? 네. 엄마한테 배우고 있어요. 평범한 저녁 식사였지만 따뜻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수진이가 먼저 방으로 들어갔어요. 엄마, 선생님, 저 먼저 들어갈게요. 굿나잇. 그래, 잘 자. 거실에 우리 둘만 남았습니다. 박민재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화면을 보니 준서였습니다. 영수가 잠깐만. 박민재가 전화를 받았어요. 응, 준서야. 통화 내용이 들렸습니다. 박민재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래, 알겠다. 너 뜻대로 해.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준서가 회사 이사회에 얘기했대. 나랑 내 관계를.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래서요? 이사들이 반대한대. 회사 이미지 때문에. 선생님, 괜찮아. 나는 상관없어. 박민재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준서가 끝까지 반대할 거야. 인정 안 할 거래.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저 때문에 선생님이 힘드시잖아요. 아니야. 박민재가 나를 안았어요. 박민재가 내 얼굴을 들어 올렸습니다. 아들이 반대해도 세상이 뭐라 해도 나는 너랑 살 거야. 선생님, 사랑해, 영수가. 저도 사랑해요. 키스했습니다. 발코니로 나가 한강을 바라봤어요.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응? 힘들지 않으세요? 아드님이랑 사이가 안 좋아져서 박민재가 나를 뒤에서 안았어요. 힘들지. 당연히. 하지만요? 너를 포기하는 것보다는 낫지.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35년 전에 포기했잖아. 이번엔 안 그럴 거야. 고마워요. 고맙긴. 너도 많이 참고 있잖아. 괜찮아요. 선생님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요. 돌아서서 박민재를 안았습니다. 우리 앞으로도 잘 살아요. 그래. 잘 살자.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벚꽃 향기가 퍼졌습니다. 52세 가정부와 60세의 재벌회장의 사랑. 한때 선생님을 좋아했던 제자의 사랑. 늦었지만 진짜였어요. 아들의 반대, 세상의 시선, 모든 게 힘들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사랑을 느꼈으니까요.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어요. 박민재가 나를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사랑해, 영수가. 저도 사랑해요, 선생님.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지만 함께라면 괜찮을 것 같았어요. 사랑의 무게는 무거웠지만 그만큼 소중했습니다. 늦게 찾아온 사랑. 하지만 진심이었어요. 늦은 나이의 사랑.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 같은 사연이었습니다.